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이 서로를 향해 관세 폭탄을 쏟아붓는 이른바 관세 전쟁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닫는 중으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라는 사상 초유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125%의 맞불 관세로 정면 대응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경제 전쟁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가구당 연평균 약 1243달러의 추가 세금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미국 GDP를 1% 가까이 깎아내릴 것으로 분석 중이고 여기에 중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의 보복 관세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50%를 넘는 초고율 관세는 무역 자체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효과를 불러오죠. 관세가 높아질수록 수입은 급감하고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편하거나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에 나서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임시방편도 한계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글로벌 무역량이 1.5%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4에서 0.6%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양국 간의 힘겨루기를 넘어 유럽의 재무장, 대만의 안보 불안, 그리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까지 불러올 수 있는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세 전쟁의 본질과 경제적 파장,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숨겨진 변수들까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은 말 그대로 치킨 게임입니다. 누가 먼저 물러서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에 성공한 이후 미국은 다시 한번 중국을 향해 관세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중국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공격하고 중국이 방어하는 모양새였다면 이제는 중국이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미국이 잘못된 길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추가 관세를 발표할 때마다 중국은 똑같은 수준의 맞불 관세로 즉각 대응하는 중입니다. 양국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특히 이번에는 단순히 관세만이 아니라 히토리와 같은 전략 자원을 무기화하는 등 비관세 보복까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에 대한 부품 수출 통제, 그리고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등 다양한 카드가 동원되고 있죠. 미국 내에서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부담과 산업계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고 중국 역시 자국 산업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은 관세, 자원, 기술,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이 공방전, 과연 누가 먼저 눈을 감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세계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입니다. 중국의 대응은 단순한 맞불 관세 그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중국은 장기전을 염두에 둔 3단계 대응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 전략은 관세 맞대응, 히토류 등 전략물자 통제, 그리고 글로벌 외교전까지 세 겹의 방어막으로 짜여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동등한 관세 보복입니다. 미국이 145%까지 관세를 올리자 중국도 주요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즉각적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 농산물, 산업재 등 미국의 핵심 수출 품목을 정조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농산물과 일부 식품, 원자재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관세 보복입니다. 중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히토류와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입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방산업체와 항공우주 분야의 필수적인 히토류와 관련 부품, 그리고 연구자석 등 완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보잉을 비롯한 미국 항공 방산업계, 특히 F-47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히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려 애쓰고 있지만 단기간 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략적 우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글로벌 외교전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공세에 맞서 자국 경제의 내수 진작과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하는 한편 세계 각국과의
외교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립 전략에 맞서 유럽, 신흥국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WTO 제소 등 국제 규범을 활용해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중이죠. 동시에 미국의 주요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려 거래 제한을 강화하고 미국의 첨단 기술, 바이오, 서비스 산업에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관세, 전략 자원, 외교 규제 등 다층적이고 장기적인 3단계 대응 카드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맞닥뜨릴 3중 고리는 경제, 산업, 그리고 안보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리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최근 미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6%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는 곧 미국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가 사실상 세금 인상과 같아 단기적으로 미국 가계에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기업들 역시 관세 인상에 앞서 재고를 비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역시 1분기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리는 히토류 등 전략자원 공급망 위기입니다. 미국은 히토류 화합물 및 금속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산업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미국이 자체 생산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히토류 채굴과 정제는 환경오염과 비용 문제로 단기간 내 대체가 어렵습니다. 만약 중국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막힌다면 미국의 첨단 제조업과 방위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고리는 안보적 취약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이미 무기 재고 부족과 생산 능력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히토류와 같은 전략 자원의 공급이 차단된다면 미국 군수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중국은 군사용 부품과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까지 검토하고 있어 만약 대만 해협 등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의 대응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와 자원 안보는 한층 더 불안해졌고 여기에 미중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유럽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어요. 최근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산업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요. 일부 동유럽 국가는 전력 사용 제한 조치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내 주요 산업, 특히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생산 차질을 겪으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중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럽은 녹색 산업, 즉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분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히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입니다. 그런데 히토류의 세계 최대 공급국인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개발도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5%를 보유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점령과 전쟁으로 채굴 및 가공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두 가지 압박에 동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위기, 다른 하나는 녹색 산업과 재무장에 필요한 히토류 등 전략 자원의 부족입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과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이 동시에 현실화된다면 유럽의 경제와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에너지 공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그리고 히토류 등 전략 광물의 확보를 위해 긴급 정책을 마련 중이지만 단기간 내 효과를 보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결국 유럽은 에너지와 자원 두 가지 생명선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돌입한 셈입니다. 만약 이 위기가 장기화된다면 유럽 각국은 군비 확장과 재무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국제적 긴장과 경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의 불똥이 언제 튈지 모르는 그야말로 자원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OLED, 방위 산업까지 이 모든 핵심 산업이 히토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 공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한국의 중국산 히토류 수입 의존도는 47.5%에 달하며 일부 품목은 80%를 훌쩍 넘깁니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낸
않은 지금 우리 기업들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위험 신호에 대비해 왔습니다. 정부는 히토류 비축량을 기존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늘렸고 주요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3에서 6개월치 재고를 확보해 단기적인 공급 차질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확보 등으로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히토류 수급 불안은 우리 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히토류는 대체가 쉽지 않은 전략 자원입니다. 전기차용 고성능 자석, 방위산업 부품, 스마트폰, 의료기기, 항공기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수출 통제가 장기화된다면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공급선 다변화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호주, 베트남, 미국 등 중국 이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히토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해외 광산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 및 대체 기술 개발입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 SDI 등 국내 기업들은 폐배터리, 폐자석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99.9% 이상의 고순도 히토류 회수에도 성공했습니다. 셋째, 전략 비축 확대와 제도 정비입니다. 정부는 희소금속 비축량을 18개월분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상시 신속 방출 체계를 갖추는 한편 핵심 광물의 지정, 관리, 재자원화 등 산업 기반 강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단기적 위기 대응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자원 안보를 위한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토류와 같은 전략 자원의 공급망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자원 무기화 시대의 파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될까요? 1914년 사라예보에서 시작된 총성은 단 6주 만에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민족주의, 군비 경쟁, 경제 블록화라는 삼중 악재가 맞물리며 1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화를 불렀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이는 8,5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장벽은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연상시키고 글로벌 부채는 GDP 대비 35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유럽의 재무장 움직임,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까지 모든 요소가 경제전쟁, 군사충돌,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화약고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0년까지 글로벌 GDP가 7%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스탠퍼드 대학의 시뮬레이션인데요. 중국의 대만 침공 가상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개입할 경우 양측의 군사적 오판으로 전쟁이 확전될 확률을 68%로 예측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핵 억지력과 경제적 상호 의존성 덕분에 과거처럼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이버전, 인공지능 무기, 우주군 경쟁 등 21세기형 전쟁은 이미 시작됐죠.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레이저 무기를 배치했고 미국은 2024년 우주군 창설을 완료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우발적 충돌입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사건처럼 2025년 대만 해협에서 한 척의 어뢰정 충돌이나 남중국해 영공에서의 전투기 접촉 사고가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긴장, 군사적 오판, 통제 불능의 확전, 이 3단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중 관세 전쟁의 향후 전망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미중 관세 전쟁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죠. 심지어 중국은 장기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세계 경제는 더 큰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재편이 시작됐고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그리고 군비 경쟁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무역기구 역시 글로벌 무역량 감소와 성장률 하락,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핵심 전략자원 비축과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입니다. 히토류, 리튬, 니켈 등 국가 기반 산업에 필요한 자원에 대해 장기적 비축 정책을 강화하고 중국 외 지역과의
협력도 꾸준히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자립과 재활용 산업 육성이 중요합니다.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등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국내 기업의 첨단 소재 부품 기술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안보 역량 강화입니다. 각국의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첨단 방위 산업과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과 외교적 균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중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유연하게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관세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자원, 기술, 안보의 3대 축을 튼튼히 다져야만 대한민국이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